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깨에서 세우는 남자. 여러분의 꼬니스 강혜권입니다. 예, 오늘은 쌤이 집에서 이 서재에서 지금 동영상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회문화 교과서 수업이 모두 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는 수능을 대비해서 이 사회문화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전에 쌤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첫 번째가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이런 개념 정리 중심으로 쭉 해왔지요. 두 번째가 기출과 예상 문제로 주제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EBS 연계 교재는 첫 번째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쌤의 주로 강의 내용은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능 완성 책이 이 책이죠. 자, 어때? 잘 보인가요? 쌤, 자, 화면에 이렇게요. 자, 이게 수능 완성 책입니다. 지금 수능 완성. 잘 보이죠? 예, 수능 완성. 2020학년도 수능 사회문화는 EBS 교재의 연계 비율이 70% 정도랍니다. 2021학년도에도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쌤이 수능 사회문화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도 100% 완벽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꼭 마무리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수능 사회문화를 출제한다는 출제 교수의 입장에서, 즉 출제자의 입장에서 더 좋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능 만점을 위해서 수능 완성, 기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완성 책 102쪽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기억, 니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은 이렇습니다. 쌤이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 미리 여러분 눈에 좀 쉽게 보이게 밑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볼까요? 진해 일대 총 36만 그루의 왕벚나무 꽃이 만개했다 그랬어요. 이 왕벚나무 꽃이 만개한 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자연현상이죠. 기억은 그래서 자연현상. 자, 이렇게 여기다가 자연하고 써봅시다. 자, 니은. 미리 찾아온 관광객을 위해 해군 무대를 개방.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문화 현상이 니은은 되겠습니다. 또 띵글띵글띵글하고 종이 울리고 있네요. 선생님이 이제 막 수업을 시작했는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디귿. 축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버스를 운행한 것도 이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문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니을. 부산과 진해에서는 벚꽃이 개화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좀 동떨어진 자연현상, 자연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과 니을은 자연현상, 니은과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 기억은 자연현상이었죠. 뭘 가치적 현상인가 그랬어요. 뭘 가치적. 자, 뭘 가치적 했으니까 이것은
인간의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자연현상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기억은 자연현상인데 자연현상과 같은 현상인가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맞는 현상, 예가 되겠죠. 이렇게 오. 자, 니은을 보면은 전제법칙을 따르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전제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자연현상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전제법칙도 자연현상이죠. 그런데 거기에 제시된 문의 니은은 관광객을 위해 회금 무대를 개방했으니까 사회문화 현상이죠. 사회문화 현상을 가지고 전제법칙을 따르는가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됐죠.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사회문화 현상이죠.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니까 사회문화 현상인데 경험적 자료로 연구가 가능한가? 맞죠? 이것은 경험적 자료로 충분히 연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적 자료로 연구가 가능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야 할 것은 알아둬야 할 것은 이것은 사회문화 현상도 맞는 내용이고 또 덧붙여서 자연현상도 맞는 내용이에요. 둘 다 맞는 내용이니까 무조건 이것도 역시 예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니을 확률의 원리 그랬습니다. 확률의 원리. 확률의 원리를 우리 다른 용어 개념으로 쓰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개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연성. 즉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개연성 그 말은. 아, 선생님 글씨가 좀 안 예쁘네요. 개연성.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자연현상을 가지고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으로 물어봤으니까 이건 역시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맞게 옳게 응답한 학생은 OX라고 답한 갑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갑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항은 양적 연구 사례 분석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지를 읽어보면 주어진 질문 내용을 보면 가설을 설정한 후 이것을 우리가 질문지법을 활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를 검증한 갑의 연구니까 이것은 양적 연구에 보통 해당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갑은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효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설정했네요. 가설을 여기다 설정했으니까 이 가설을 설정하면 지금 이야기했죠. 이것은 양적인 연구라고. 또 이제 끝정이 치고 또 시작정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즐겁게 또 합시다. 자, 이에 따라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청소년 500명과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없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이죠?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은 질문지법에 해당되겠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가설에 부합하는 부합하는 다른 말로 하면 적합한 맞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맞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적절했다. 가설 설정이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기각되었다 말은 채택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미 이 안에 주어진 제시문에서는 가설에 부합한 적합한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갑의 가설은 수용되었으니까 기각되었다란 말은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1번은 틀렸겠습니다. 2번 독립변이는 효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효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것은 종속변인이죠. 즉 이 독립변인은 조부모와 동거 경험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효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독립변이는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되는 것이고 효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독립변인이 아니고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겠죠. 3번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랬죠. 즉 독립변인인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과 종속변인인 효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으니까 이것은 3번이 맞는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적 이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내용은 양적 연구에 대한 것인데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적 이해,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적 이해, 이것은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자, 연구자의 5번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큰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 연구자의 주관, 연구자의 생각이 들어간다, 주관이 개입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대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 자, 의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신문 봤니? 저명한 사회학자인 양해곤 교수가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타인을 돕는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대. 나도 봤어? 근데 그 위기란 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정말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 위기에 처해도 타인을 돕는 행동이 더 적극적일까? 에이, 양해공 교수가 얼마나 유명한데 그런 걸 따지겠어.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사실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래도 경험적인 근거를 통한 검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아무리 저명한 양해곤 교수의, 양해곤 학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의르 탐구 태도의 가장 적절한 것은 이죠. 1번 사회문화 현상이 가진 사실로서의 특성만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사회 현상이 가지는 사실로의 특성만을 파악한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건 객관적 태도라고 하죠. 이건 객관적 태도입니다. 객관적.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이 이것은 잘 안 보여서 1번은 객관적이 되겠죠. 이런 것을 객관적 태도라. 2번 사회문화 현상은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 발생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상대주의적이죠. 2번은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구한 것을 우리는 상대주의적 태도. 3번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탐구를 진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사회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는 성찰적 태도 또는 연구윤리, 이런 걸 연구윤리라고 그러죠. 성찰적 태도이거나 또는 연구윤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과학적 연구의 결론도 반증에 의해 얼마든지 진리가 아님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잠정적인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을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조건 믿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죠.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확인이나 검증이 필요한 개방적 태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번처럼 이렇게 반증에 의해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을 개방적 태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4번이
이 개방적 태도.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사회문화 현상의 이면에 담겨 있는 발생 원인이나 원리, 그것이 초래할 결과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이런 진술을 우리는 성찰적 태도라고 그러죠. 이것도 역시 성찰적 태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뢰 태도는 무조건 믿지 않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니까 개방적 태도를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씨와 그 장점의 연결로 옳은 것은 단 A씨는 각각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이다 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제시문, 인간의 행위에 담긴 의미보다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그랬네요.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이것은 그랬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 되죠. 그러면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될 것이고, 아니요 했으니까 A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이 A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 사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본다, 생명체처럼 본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그랬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면 유기체로 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B는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선지를 보면은 1번 A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알죠? A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죠? 이건 갈등론에 대한 얘기죠. 갈등론. 지금 여기서 A는 상상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니까 잘못됐죠. 2번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설명하는데 A가 유용하다. 그러죠. 상징적, 이건 상호작용론적 관점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상상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B는 갈등론이네요. 사회 질서와 통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자, 사회 질서와 통합, 이것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4번 현실 속에 존재하는 협동과 조화 현 상태를 유지하자 그 말이니까 역시 4번도 기능론적 관점이죠. 비갈등론을 물어봤으니까 잘못됐겠습니다. 5번 C, 즉 기능론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와 갈등의 측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보는 건 뭐죠? 그렇죠. 갈등론이죠. 그러니까 C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가 돼야겠어요? 그렇죠. 바로 B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설명한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옳게 된 것은 단 A씨는 면접법, 문헌연구법, 실험법 중 하나이다. 자, 여기서 면접법은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 방법이고, 실험법은 이것은 실험법 뭐이죠? 양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자, 양적. 이것은 면접법은 질적 연구 방법에 주로 활용되고, 그럼 문헌 연구법은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둘 다 되겠죠. 양적 연구에서도 활용하고 또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도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죠. 자,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A.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심층적인 이해, 마음속 깊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청소년 10명을 만나서 인터뷰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A는 바로 면접법이 되겠네요. 질적 연구 방법인 면접법 되겠습니다. B. 수능 난이도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수능 난이도 관련 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교육비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관련 자료 분석, 이거 내가 만든 자료인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이미 연구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분석하는 방법이니까 이것은 바로 문헌연구법이 되겠죠. B는 문헌연구법. 그렇죠. B는 문헌연구법. C. 식물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특정 교실에 6개월간 식물을 비치한 후 비치 전후 학생들 학업 스트레스를 비치하지 않는 학생들과 비교하였다. 두 집단을 서로 비교했다. 뭐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실험법이 되겠죠. 지금 실험하면서 이 집단과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유용하다 했어요.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요? A는 그랬네. A는 면접법인데 면접법은 많은 학생을 실시할 경우는 오히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한 것은 쉽게 말하면 질문지법 형태가 되니까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B는 문헌연구법인데 대부분 1차 자료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 1차 자료란 뭐죠? 그렇죠. 내가 직접 조사하거나 내가 직접 만든 자료를 1차 자료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문헌연구법은 다른 사람, 다른 연구해 놓은 것을 가져다 사용하기 때문에 1차 자료가 아니고 2차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헌연구법의 특징이 아닙니다. 자, 3번 C는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된다.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이거 시험에 잘 나온 것이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건 참여관찰법입니다. 3번은 참여관찰법. 이것은 참여관찰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비구조화 방법이 되겠죠. 비편율화된 방법. 4번 A는 면접법은 문헌연구법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랬죠. 아니죠. 잘못됐죠. 문헌연구법이 훨씬 더 비용과 측면에서 효율적이겠죠.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오히려 면접법은 굉장히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C는 그러네요. C는 뭐이죠? 실험법은 면접법과 달리 주로 양적 연구. 그렇죠. 실험법은 양적 연구 처음에 설명했죠. 여기 양적 연구. 자, 양적 연구에 활용되는 것이 실험법이고 면접법은 주로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실전 모의고사 2021학년도 수능 연결교재 수능 완성 중에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6번부터 문제를 선생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게 끝종이 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잘 할 수 있어요.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늦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반가 박수 박수. 자, 우리 또 힘내고 다음 시간에 열심히 합시다. 안녕.